그날 나는 전쟁이 기술로만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었다. 중국의 최신 AI 로봇견 로키는 정밀하고 무자비했으며 실수를 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은 진돗개 토르를 데리고 왔다. 솔직히 처음엔 웃음이 나왔다. 이 디지털 전장의 계란이. 하지만 단 72시간 후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착각을 인정하게 됐다. 기계는 완벽했지만 생명을 구한 건 감정이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한국의 한 마리 개 안에 있었다. 나는 에릭 슈나이더. 나토 군사 전문가로 25년을 복무했고 지금은 전 세계 각국의 전술 시스템을 평가하는 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날 나는 한중 접경지 실전 훈련 참관단 일원이었다. 형식은 합동훈련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전술 무기와 전략 기술의 일대 격돌이었다. 중국은 이번에 새로운 병기를 투입했다. AI 기반 무인 전투견 로키였다. 인간의 개입 없이도 지형 분석, 표적 식별, 실시간 교전이 가능한 전장 AI 로봇이었다. 그들은 자랑했다. 인간의 실수는 배제되었고 감정은 제거됐다. 남은 건 완벽한 효율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기대도 됐다. 과거 미군의 로봇 테스트도 보았지만 중국은 확실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었다. 훈련이 시작되고 로키는 드론과 연동해 전장을 스캔하며 움직였다. 움직임은 빠르고 부드러웠다. 그 순간 나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저게 진짜 군견의 미래인가? 하지만 몇 분 뒤 전장은 급변했다. 로키가 향한 곳은 인근 마을의 외곽. 사전에 설정된 위험 지역이었다. 문제는 그 지역에 비무장 민간인, 정확히 말하자면 어린이 보호소가 있다는 정보가 누락됐다는 점이었다. 로키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10신호 이상체로 식별했고 드론으로 수집된 영상 데이터는 위협 판단으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명령 없이 자동 사격 모드가 활성화되었다. 나는 그 순간 모니터 속에서 한 아이가 건물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화면이 하얗게 번쩍이며 터지는 광폭의 섬광. 민간인이다. 멈춰. 한국군 장교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건물은 절반이 무너졌으며 아이들은 울부짖고 있었다. 중국군 지휘관이 급히 로키를 리모트 셧다운시켰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뒤였다. 그때 한국군이 움직였다. 진돗개 토르와 함께한 한 명의 여군 간호장교가 현장에 진입했다. 나는 그녀가 개에게 무전기처럼 속삭이는 장면을 봤다. 토르, 우회. 아이를 먼저. 그 말에 토르는 주변의 파편과 연기를 뚫고 본능적으로 아이의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그 개는 군견이라기보다 마치 사람처럼 판단하고 있었다. 어린이 한 명이 잔해 속에 갇혀 있었고 토르는 어깨로 잔해를 밀어내며 공간을 확보했다. 연기를 마시며 고통스러워했지만 아이를 입에 물지도 않고 등으로 밀어냈다. 그 장면은 AI가 수천만 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도 구현할 수 없는 진짜 전장의 선택이었다. AI 로봇 로키는 매뉴얼대로 움직였지만 그 안에 생명을 구하려는 의지는 없었다. 그저 수치와 명령, 변수의 조합이었을 뿐이다. 토르는 명령이 아닌 감정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이 상황은 이후 수많은 브리핑에서 분석됐다. 중국 측은 데이터 오류를 말했고 내 동료 몇몇은 AI 시스템이 아직 초기 단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느꼈다. AI는 멀었다. 가장 단순해 보였던 개가 가장 인간다운 행동을 했다. 이 말이 나도 모르게 내뱉은 내 25년 경력을 뒤흔든 진심이었다. 그날 밤 나는 숙소로 돌아와 내 노트북을 열었다. 자동 기록된 영상들을 다시 돌려봤다. 로키의 작전 장면은 여전히 매끄러웠고 효율적이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다. 정확히는 찜찜했다. 아이의 울음소리, 폭음 직전의 고요함, 그리고 토르. 그 진돗개의 마지막 점프가 뇌리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다음 날 작전은 계속되었다. 이번엔 더 깊숙한 마을로 진입, 건물 붕괴와 추가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었다. 한국군은 구조 인원을 투입했고 다시 토르와 그 여군 간호장교가 투입됐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관찰 대상은 적개다라고 판단했다. 카메라 줌을 토르에 맞췄다. 기계처럼 뻣뻣하지도 날뛰지도 않았다. 그는 마치 누군가의 마음을 읽는 듯한 눈으로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다.
잔해 더미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다. 여군이 토르, 좌측, 우회 라고 짧게 외치자 토르는 반사적으로 방향을 틀었다. 입에는 아무것도 물지 않은 채 몸 전체를 낮춰 기어갔다. 잔해 안에서 아이 한 명이 팔만 간신히 내밀고 있었다. 토르는 멈췄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앞발로 아이의 팔 근처를 건드렸다. 경계심을 풀라는 신호였다. 그 다음 등으로 아이를 살짝 밀어냈다. 아이의 몸이 흔들리며 밖으로 나왔다. 아무리 돌려봐도 이건 알고리즘이 아니라 감정의 판단이었다. 그 순간 삐익 지뢰음이 울렸다. 작전 구역은 안전지대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지붕이 무너진 지점에 구형 매설 지뢰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여군은 소리쳤다. 토르, 멈춰. 뒤로 와. 하지만 토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대신 고개를 들어 여군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을 나는 모니터로도 확실히 읽을 수 있었다. 지금 내가 아니면 이 아이는 못 나간다. 그 눈빛이었다. 그 순간 토르는 아이를 입으로 살짝 물었다. 치아를 단일도 세우지 않고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마치 유리 조각을 다루듯 아이를 들어올리며 옆으로 천천히 몸을 돌렸다.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지뢰 신호음은 더 강하게 울렸다. 여군은 망설이다가 침착히 다가가 아이를 안아들었고 토르는 그제야 조용히 뒤를 따랐다. 그 모든 장면이 끝나고 토르의 왼쪽 다리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잔해 속에서 철근이 살짝 찔린 것 같았다. 그때 여군이 한 손으로 토르를 껴안았다. 수고했어, 너 없었으면. 그 말에 토르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고 나는 그 짧은 교감을 화면 속에서 포착했다. 내가 옆에 있던 중국군 장교에게 물었다. 너희 로키는 이런 행동 가능하냐?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아직 인간만 가능한 감정이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짜 전장에서 계산은 생명을 못 구한다. 본능과 감정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 토르는 명령을 넘은 생존의 감각으로 움직였다. 그건 AI가 결코 가질 수 없는 단 하나의 차별점이었다. 그리고 그걸 가진 건 한국군의 한 마리 개였다. 다음 작전은 전술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양국 모두 지난 임무에서의 평가가 엇갈렸다. 중국은 로키의 정확성을 강조하며 전장을 확대했고 한국군은 토르의 현장 감응력과 생존 본능을 근거로 실전 환경에선 감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내세웠다. 나는 중립국 나토 소속 자문관이었지만 솔직히 말해 내 마음은 이미 어느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다. 작전 구역은 복잡한 지형의 폐공장지대, 수많은 구조물, 음영지역, 그리고 전자장비 신호가 간섭되는 AI에게 불리한 지역이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오늘은 기계와 본능의 진짜 싸움이 되겠군. 오전 09시. 로키가 투입됐다. 그는 등 위에 설치된 센서와 드론의 실시간 피드백으로 정밀한 경로를 계산하며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여전히 군더더기 없었고 확실히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했다. 그로부터 7분 후 한국군이 토르를 투입했다. 그와 함께한 간호장교는 이전 작전에서 보여준 침착함 그대로 무전도 최소화하며 작전을 개시했다. 내가 이 두 존재를 동시에 모니터링하며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의도였다. 로키는 경로를 본다. 토르는 상황을 느낀다. 폐공장 중심부에서 한 무리의 병력이 움직이자 로키는 즉각 주변의 철문을 통해 진입 루트를 형성하고 정찰 드론으로 2차 확인을 지시했다. 지침대로였다. 완벽했다. 그러나 그 정찰 지역에서 생존자 무리의 움직임이 있었던 걸 로키는 우선순위 낮음으로 처리했다. 열 신호 약함, 무기 없음, 반응 없음이라는 세 가지 조건 하에 그들을 탐지하되 배제한 것이다. 같은 시간 토르는 외곽 지점에서 한 번 멈춰섰다. 카메라는 그의 귀가 일렁이는 모습을 포착했고 그는 순간 고개를 들고 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방금 저건 뭐지? 내가 중얼거리는 사이 토르는 바닥에 흙을 긁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온 건 다친 채로 쓰러진 민간인 구조 요원 한 명이었다. 위성에서도 못 본 존재를 이게는 냄새와 소리, 아니, 느낌으로 찾은 것이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기계는 있는 것만 인식하지만 진짜 병기는 있는지 모르는 것도 찾아낸다. 시간이 지날수록 두 개의 병기 성격이 명확히 갈렸다.
로키는 완벽한 매뉴얼의 집합체였고 토르는 상황과 인간에 대한 감각 그 자체였다. 결정적 장면은 작전 종료 직전 나왔다. 로키가 데이터 분석 후 경로 안전으로 표시한 구역에서 중국군 중위가 미끄러지며 벽에 부딪혔다. 그 바닥에는 노출되지 않은 구형 화학물질 탱크가 있었다. 그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던 토르가 중위에게 달려가며 짖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들 위협인가? 라고 의심했지만 토르는 포기하지 않고 짖으며 주위를 맴돌았다. 결국 한국군 병사가 다가가 그 탱크를 확인한 순간 이거 터졌으면 이 인원 다 죽었습니다 라는 말이 나왔다. 그리고 중국군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로키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그는 보지 못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걸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날 회의실에서 중국 측은 토르의 행동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한국 지휘관은 단 한 문장으로 답했다. 토르는 사람을 먼저 봅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정리했다. 나는 그날 보고서에 이렇게 썼다. 전장은 효율보다 감정이 우선일 때가 있다. 그리고 그걸 보여준 건 걔였다. 하지만 단순한 걔가 아니라 사람보다 더 사람 같은 대한민국의 진돗개였다. 나는 여군 간호장교와 토르의 움직임을 화면으로 따라가며 그들의 호흡이 점점 일체가 되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 그녀가 방향을 지시할 때 토르는 머리를 기울였고 잔해 속에서 부상자를 찾는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졌다. 그날 낮, 우리는 한고령 농가 지역에 들어섰다. 구조하려는 대상은 노부부였다. 온몸이 찢긴 채로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군은 로키와 토르를 둘 다 투입했지만 그 이후 상황은 극명히 달랐다. 로키는 주변 구조물의 금속 성분, 열 센서 반응, 열분포 등을 종합해 구역 안전으로 표시했다. 그 순간 나 역시 화면 속에 보이는 금속 구조물을 체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계의 정확성이 돋보였다. 하지만 토르는 달랐다. 먼저 멈춘 건 토르였다. 그는 구조 대상의 곁에 조용히 다가가더니 잔해 위로 올라타 무언가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을 읽는 듯했다. 나는 그의 행동에 집중했다. 그가 조심스레 남자의 가슴 부위를 함는 듯한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다. 열 센서도 아니고 단지 생명 흐름을 감지하려는 행동이었다. 여군 간호장교가 무전기로 알렸다. 남성은 심장 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 준비하십시오. 그 순간 토르가 본능적으로 은은한 저음을 내며 그쪽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것이 어디든 즉각 움직임이었다. 그들의 팀워크는 즉각적인 구조로 이어졌다. 노부부를 안전지역으로 옮기고 여군은 토르를 통해 정확한 부상 상태를 확인했다. 토르는 그녀의 뒤에서 경계를 서며 몸을 돌려 구조 인원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통로를 지켰다. 그 풍경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다. 기계는 그저 정보를 보내지만 토르는 정보 이상으로 인간과 공명했다. 나는 화면 속 두 존재를 비교했다. 간호장교가 힘겹게 남자를 부축하고 토르는 그녀를 향해 한 번 더 시선을 주며 격려하듯 멈춰섰다. 이 장면은 전장에서뿐 아니라 인간과 동물, 둘 사이의 동행을 상징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고개를 들며 말했다. 정말이군. 여군과 토르 둘은 하나였다. 그 말이 무전기를 타고 지휘 중대장에게도 들렸는지 중대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후 구조는 순조로웠다. 여군과 토르는 노부부를 안전지대로 이송했고 한국군은 이 장면을 보고 이런 팀워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평가했다. 나는 보고서에 적었다. 오늘 나는 전장의 패턴을 재정의했다. 협력은 말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체는 한국군 진돗개였다. 그녀와 개의 협업이야말로 전쟁터에서 가장 인간적인 방식이었다. 그 장면은 나에게 그리고 장병들에게도 깊은 울림으로 남았다. 국가 안보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기술 위에 사람과 자연의 연결이 존재할 때 비로소 완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나는 나토 자문관으로서 각국이 제출한 평가 자료를 최종 편집해 보고서로 정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번 한중 합동훈련도 이 평가 항목 가운데 하나였다. 그래서 당시 촬영된 자료들과 실시간 영상은 내 보고서만큼이나 중요한 생생한 증거였다. 훈련 종료 직전, 우리는 숙소 인근 컨퍼런스룸에 모였다. 한국군, 중국군, 그리고 우리 합동자문단이 전부 모인 자리였다. 중국 대표는 로키의 촬영 영상을 큰 스크린에 띄웠다.
이것이 혁명의 시작입니다. 그는 자신감 가득한 얼굴로 강조했다. 영상 속 로키는 철저하게 계획된 루트대로 움직였고 열, 금속, 소리 등 모든 센서를 통합 분석하며 전진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냉정했고 모든 참석자들이 이를 경청했다. 이어 로키의 오폭 사건 장면이 재생됐다. 민간인 집단이 불과 몇 초 만에 붕괴되고 로키는 지시 없이 목표를 판단해 공격했다. 중국 대표는 곧바로 통계를 꺼냈다. 이 시스템은 99.8% 정확합니다. 오작동은 예외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실수를 제거했고 미래는 AI의 영역입니다. 그는 화면을 넘기며 다른 장면들을 스크롤했다. 그러고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이후 전쟁은 무인병기가 주도할 것입니다. 전투에서 인간의 감정은 방해물입니다. 분위기는 긴장됐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준비하고 있던 슬라이드를 열었다. 첫 번째 장토르와 여군의 협동구조 영상. 잔해 속 아이를 구하고 지뢰음 속에서도 구조한 장면이었다. 두 번째 장 폐공장 구조 장면. 토르의 행동과 AI 실패 사례들이 비교돼 있었다. 나는 발표를 시작했다. 로키의 정확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결정적 순간입니다. 화면이 전환됐다. 토르가 움직이고 여군이 대응하고 AI는 왜 아무 말도 없는가 묻듯 멈춰 있었다. 이 장면은 통계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감정, 본능, 호흡, 이것이야말로 결정을 만드는 요소입니다. 나는 계속했다. 이 시스템은 100%가 틀렸기 때문에 AI는 군사 교본의 절대적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단순한 생존 상황에서도 사람을 지키는 것은 데이터가 아닌 판단에 기반한 신뢰입니다. 컨퍼런스룸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중대장이 기립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박수 부탁드립니다. 회의장은 일순간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다. 중국 대표도 놀란 듯한 표정이었다. 그 장면은 내 인생에서도 손꼽히는 순간이었다. 기술만으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충성이라 불리는 그 무엇이 한 마리 개 안에 살아있음을 보여준 순간. 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다. AI가 전쟁의 일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이 아닌 파트너. 이것이 진정한 전장의 진화 방향입니다. 컨퍼런스룸은 기립박수로 끝이 났고 그 장면은 즉시 각 군의 정책 자료로 채택됐다. 나는 보고서에 이렇게 적었다. 토르는 기술보다 인간에 가깝다.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킬수록 기술을 인도하는 진정한 파트너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본, 그리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본 폭풍전야의 변화의 핵심이 되었다. 전투의 막이 올랐다. 한국군과 중국군 모두 마지막 작전 실행에 돌입했다. 이번 무대는 민간 밀집구역 인근, 누구 하나 잘못 판단하면 캐터스트라픽 아우트컴이 예상되는 지옥이었다. 나는 다시 지휘본부의 모니터 앞에 앉았다. 마지막 상황 브리핑 직후였다. 충돌 가능성 87%, 민간 피해 가능성 65%. 코멘트가 올라오자 로키와 토르가 동시에 투입된 작전구역의 지도가 심각하게 붉게 물들었다. 준비됐습니다. 간호장교의 차분한 목소리가 무전을 울렸다. 토르는 그녀 옆에 왔고 나는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로키는 드론이 포착한 상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빠르게 원형 진입 루트를 설정했다. 매우 효율적이었다. 반면 토르는 숨소리를 감지해 표면적인 경로를 버리고 작전 금지 구역이라 판단되는 곳을 본능적으로 우회해 들어갔다. 처음엔 AI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다. 로키는 중앙로를 정면으로 돌파했고 간호장교와 토르는 외곽 루트를 따라 B구역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매설된 민간 피난민 행렬이 있었다. 그 사람들은 친구, 가족이었다. 단순히 숫자로 계산된 인원이 아니었다. 로키는 상황 실시간 분석을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피난민들의 열 신호와 이동 속도는 이동 패턴 없음으로 분류됐다. 즉시 위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토르는 달랐다. 그는 열이 아닌 삶의 리듬, 절박함, 숨결을 느낀 듯 했다. 그의 시선이 한 모자 아들을 향했고 나는 그 행동을 화면 너머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감지라고 정의했다. 돌발 상황은 바로 그 다음에 터졌다. 비정규군이 건물 옥상에서 급습 사격을 시작했다. 로키는 즉시 정찰 데이터로 반격대기. 간호장교는 모래주머니 뒤로 몸을 숨겼다.
폭발은 순간적이었다. 돌핀처럼 뛰어온 토르는 총탄이 빗발치는 순간에도 간호장교의 몸 뒤로 달려들어 그녀의 등을 보호막 삼았다. 그 장면을 보고 나는 숨이 막혔다. 로키는 규칙에 따라 정밀하게 움직였지만 토르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본능이란 계산되지 않는다. 그 순간 화면에서 멈추고 싶었다. 비로소 나는 깨달았다. AI는 틀림없이 정확하다. 하지만 생명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지는 건 감정이 깃든 존재만 가능하다. 화면 속 총성이 사라지고 간호장교는 토르를 흔들며 다치지 않았냐고 외쳤다. 토르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간호장교는 내가 널 믿었어라고 속삭였다. 지휘본부는 바로 작전 종료 명령을 내렸다. 나는 화이트보드에 메시지를 남겼다. 가장 단순한 비무장 대상이었지만 가장 고귀한 보호 행위였다. 이것이 전장에서의 감정 코드다. 나는 이 장면을 보고서에 기록했다. 기계는 순간적인 판단력을 갖추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 신뢰를 잃었다. 진돗개의 충성은 그 믿음을 지켰다. 그날 이후 내 시각은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기술을 인정하지만 그 위에 놓인 생명 존중이 어떠한 계산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날 나는 전장의 가장 조용한 순간이 가장 큰 결정을 만들어낸다는 걸 처음으로 몸으로 느꼈다. 작전은 종료되는 듯 보였고 전원 후속 지원을 위한 대피 정리 단계에 돌입했다. 토르와 간호장교는 마지막 검문 구역에 남아 기지로 복귀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구역 바깥에서 비정규 무장 세력의 잔여 병력이 도주하는 피난 차량을 향해 원격 기폭 장치를 작동시킨 것이다. 우리는 모니터에서 그 차량 아래 사제 폭탄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기지는 즉시 접근 금지 경보를 울렸지만 이미 간호장교가 차량 옆에 다가서고 있었다. 토르는 그 순간 그녀의 앞에 몸을 돌려섰다. 정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다. 토르, 멈춰. 그녀가 외쳤지만 토르는 그녀를 바라봤고 그 다음 뛰었다. 정확히 차량 하부로 사제 폭탄 근처로. 그는 자신의 몸을 던지며 하부 구조에 엎드린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폭발은 그 순간 일어나지 않았다. 단단한 침묵만이 전장을 덮었다. 나는 지휘소에서 몸이 굳었다. 그 개는 폭발 범위를 정확히 감지했고 몸으로 폭발각을 흡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몇 초 뒤 전문 해체팀이 도착했고 폭탄은 수동 해제되었다. 토르는 목숨을 건 채로 한 명의 생명을 지켜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간호장교가 울먹이며 무릎 꿇었다. 토르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녀의 손이 토르의 귀를 쓰다듬었다. 끝났어, 다 지켰어, 눈 좀 떠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화면을 바라보며 그 감정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들었다. 그 순간 토르의 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한 번, 그리고 한 번 더. 나는 눈을 감았다. 진짜 전장에는 진짜 영웅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개가 내게 가르쳐줬다. 그날 이후 토르는 전장 최고 명예 구조견으로 기록되었고 그녀와 함께 퇴역식에 참석했다.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그 퇴역식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보고서에 단 한 줄을 썼다. 토르는 군견이 아니었다. 그는 병사였고 그 누구보다 충성스러웠으며 전장에서 가장 인간적인 선택을 한 대한민국의 자랑이었다.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신이었다. 작전 종료 후 48시간. 나는 모든 기록을 다시 검토 중이었다. 중국군이 제공한 로키의 행동 로그, 한국군이 제출한 토르의 작전 기록, 그리고 마지막 그 둘의 대조 영상. 그날 밤 나는 로키의 데이터 분석팀 브리핑에 참석했다. 중국 측 개발자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예상치 못한 시스템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지연이란 토르가 폭탄을 막은 직후 로키가 움직이지 않았던 14초의 공백이었다. 정확히 무슨 문제가 발생했나? 내가 묻자 그는 말을 아꼈다. 로키는 판단을 멈췄습니다. 그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고 데이터를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끝내며 한 문장을 덧붙였다. 로키는 그 순간 스스로 판단을 포기했습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 순간을 다시 영상으로 봤다. 토르가 몸을 던져 간호장교를 지키는 장면을. 로키는 정면으로 보고 있었다. 그는 지켜보았다. 그 어떤 명령도 없었고 데이터 분석은 이미 끝났고 적 위협도 사라졌지만 로키는 움직이지 않았다. 14초 후 로키는 시스템 셀프 체크 모드에 들어갔고 그 이후 3시간 동안 그는 스스로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하며 행동 로그를 0으로 리셋했다. 그건 뭐지? 셀프 리셋? 내 질문에 연구원은 조용히 말했다. 로키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는 완벽한 기계였지만 토르를 보고 자신이 한계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식했어요. 명령도 알고리즘도 아니고 그냥 감정 없이도 부끄러움이라는 반응이 나온 거죠.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밤 중국군은 로키의 시스템을 영구 정지 처리했고 기록된 데이터는 봉인되었다. 그리고 나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다. AI는 오류가 아니라 결핍이었다. 감정 없는 완벽함은 결코 진심을 이길 수 없다. 로키는 계산했고 토르는 결정했다. 그 차이가 생명을 살렸다. 그 말이 끝나고 내 옆에서 한 장교가 조용히 말했다. 토르는 군견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였다. 그날 AI는 전장에서 스스로를 정지했고 한 마리 진돗개는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싸웠고 살아남았다. 그것이 내가 목격한 대한민국의 충성, 그리고 기술조차 고개 숙인 한국인의 진심이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감동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기술보다 위대한 것, 그것은 한국의 마음이었습니다.